선물을 마구마구 뿌리는 이런 미니 라디오를 이문세 선배님의 내공을 절대 그 멤버십 분들에게 드리는 태권브이를 추억할 수 있는 프라모델을 옥순이 김민희 누나랑 자 동생 것도 하나 더 챙겨가. 그런데 마지막에 반전이 있네요. 하천가에 매일 저녁마다 풀어놓고 베스트 사연글은 바로 돌려볼까요? 여러분들의 추억쟁이 20세기 소년입니다. 와 이럴 수가. 벌써 2025년 12월 마지막 날이라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세월 참 빠르죠?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껴지면 나이가 든 거라고 하던데 저는 소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데도 시간의 흐름은 붙잡을 수가 없네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토록 기다리셨던 이벤트 추첨을 하는 날입니다. 매번마다 그랬지만 이벤트를 준비할 때까지는 너무 좋은데 우리 구독자들, 아소단 분들의 사연을 읽을 때마다 저도 모르게 너무 몰입이 되고 또 감동도 있고 마음이 살짝 울컥하는 사연들도 있다 보니까 이게 참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렇다고 그분들 모두 다 선물을 줄 수는 없는 노릇이고 제가 올 한 해 동안 더 노력을 해서 인지도가 높아지면 협찬도 받아서 여러분들께 선물을 마구마구 뿌리는 그런 상상을 많이 했는데요. 잘해보겠다는 다짐은 늘 하지만 실제로 드라마틱한 성과는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결정을 했습니다. 이번 이벤트 선물을 하나를 더 추가했습니다. 대신 그만큼 이벤트 추첨 영상도 길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편집으로 인해서 또 1, 2부로 나눠지는 상황은 여러분들의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써주신 이야기를 읽어보고 그 중에 몇 분의 사연을 제가 선정해서 읽어드리고 선물도 보내드리고 자, 보통 이런 형식을 뭐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잖아요. 약간 부끄러운 커밍아웃이긴 하지만 제가 학창시절에 이런 미니 라디오를 기획하고 운영을 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물론 소규모지만 은근히 저의 팬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목소리가 훨씬 들을만 했었는데 아무튼 목소리만 제가 좋았어도 지금쯤 그런 라디오 코너를 하나 진행하고 있지 않았을까. 물론 그거는 저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그냥 그런 세계관이 생겼을 수도 있겠다. 그런 얘기죠. 그런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경험 때문에 제가 이렇게 유튜브 채널도 하게 된 것 같고요. 진행자 입장 그리고 제작자 입장인 PD의 시점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이끌어가는 것도 재미있다 보니까 이벤트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큰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옛날 느낌을 조금 더 내기 위해서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어떤가요? 배경이 약간 달라지니까 색다르고 괜찮지 않나요? 이소년의 별이 빛나는 밤이 아니고요. 20세기 소년의 추억이 빛나는 밤에 옛날 이문세 선배님의 내공을 절대 따라잡을 순 없지만 그때의 감성만큼은 비슷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추억이 빛나는 밤의 이소년입니다. 어릴 적 동네 골목길에 하얗게 내린 눈이 아침이 되면 다 녹아서 사라지듯이 뭔지 모를 아쉬운 감정에 그 여운이 남아있는 2025년의 마지막 밤. 이 밤에 어울리는 이야기들이 제 앞에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지났지만 어릴 때 산타 할아버지께 받은 기분 좋은 설레임으로 머리맡에 있었던 박스를 열어보았던 그 순수했던 감성을 어른이 되어서도 조금이나마 느껴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으로 추억지기 이소년이 우리 아소단 분들을 위한 소박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 선물은 20세기 소년 채널을 시작하면서 가장 처음으로 멤버십을 가입해 주셨던 두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들은 든든한 후원자일 뿐만 아니라 이소년이 정신적으로 힘들 때 뒤에서 붙잡고 계셨던 분들이라고나 할까요? 한 해 동안 지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던 그 멤버십 분들에게 드리는 이소년의 감사패와 같은 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 이벤트 영상에 소개했던 대로 이렇게 LP를 거치할 수 있는 무드 등 스탠드를 멤버십으로 가입해 주셨던 지효성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액자나 사진, 자기가 읽고 있는 책을 이 위에다가 살짝 올려놓으면 본인만이 느낄 수 있는 그 무언가의 만족감을 조금 더 증폭시켜주는 스탠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블루투스 스피커, 우리가 옛날에 수없이 음악을 들었던 그 카세트 테이프, 그 앨범의 모습을 디자인해서 만들어낸 스피커입니다.
혹시라도 이 스피커가 마음에 안 드시거나 취향이 아니시라고 한다면 그때 말씀드렸던 이 필름 카메라를 받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준우리님의 취향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준비를 했으니까 이 둘 중에 마음에 드는 것을 하나 선택해 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는 구독자분들이 선물을 받으실 차례인데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때 받았던 선물 중에서 최고의 선물은 무엇이었는지 자신의 추억을 댓글로 적어주신 분들 중에서 한 분을 선정하고 또 한 분은 추첨기로 선정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어른들이 된 우리들 중에서 누군가 태권브이 주제가를 부르면 함께 떼창으로 부를 것만 같은 그 어린 시절의 태권브이를 추억할 수 있는 프라모델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전에 발매된 일반 버전이 아닌 모노크롬 버전, 우리가 어렸을 때 흑백 브라운관으로 보던 그 태권브이의 모습을 참 잘 표현해준 모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댓글로 사연을 적어주신 분은 총 36명인데요. 다들 각자의 사연마다 비슷한 부분도 있고 또 조금은 특별한 추억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내용이 길든 짧든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기억들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한 분을 딱 선정하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먼저 후보가 된 사연들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어릴 적 캐롤은 역시 심영래와 최양락 이 두 분의 캐롤이 기억납니다. 김민희 누나가, 이 김민희 누나는 똑순이를 말하는 거죠. 저희 친누나가 똑순이 김민희 누나랑 절친이었거든요. 와, 또 이런 깊은 인연이 있었네요.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은 태엽 방식의 클래식 자동차였습니다. 포장을 뜯어서 태엽을 감고 놔뒀는데 이 차가 안 가는 겁니다. 고장난 장난감을 받으셨네요. 어린 마음에 참 기분이 상하셨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울고불고 하다가 그 장난감 선물을 산 문방구로 아버지와 함께 가서 문방구 주인 아저씨와 언쟁을 벌인 끝에 다른 로봇으로 바꿔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산타 할아버지는 없구나. 이 사연은 강제로 산타 할아버지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버린 추억이 있는 사연이네요. 기억에 남는 크리스마스 선물은 국딩 2학년 크리스마스 때 이모한테 받은 영실업체 펀치군단 아크로 펀치였습니다. 합금 덕에 엄청 묵직해서 친구들이 놀러오면 엄청 부러워했었는데 방학 때 친척집에 놀러가 있는 틈에 아버지께서 친척 동생에게 줬다고 하셔서 좌절했던 아픈 기억이 있네요. 그렇죠. 옛날에는 이런 경우가 많았죠. 갖고 있는 장난감들을 다른 친구나 동생들에게 주는 경우 정말 섭섭했죠. 그 다음 사연은 제일 큰 선물을 받아본 건 컴퓨터 애플2라는 기종의 8비트 컴퓨터를 받은 게 기억에 남습니다. 또래 친구들의 IQ1000, IQ2000이나 제믹스, 페미컴 정도를 바랬는데 어디서 무얼 들으신 건지 애플 컴퓨터를 사오셔서 정말 놀라고 또 아쉽고 기쁘고 오만 감정의 교차를 겪었네요. 정작 받고 싶은 그 선물이 아니라 다른 컴퓨터, 그 애플을 받으셔서 무언가 기분이 찜찜하셨던 그런 느낌이겠죠? 만약에 그 애플 컴퓨터를 지금까지 보유하고 계셨다면 그 값어치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어마무시합니다. 자, 다음 사연은 크리스마스 때 특별한 기억이 없네요. 10일 뒤면 제 생일이라 그냥 얼렁뚱땅 넘어갔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선물을 받는 날에는 생일 선물 미리 사주는 거야 라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참 많죠. 어떤 분들은 크리스마스 이브나 당일에 태어나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더 심합니다. 크리스마스 선물과 생일 선물을 하나로 퉁쳐서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뭔가 마음이 안타까운 사연이긴 하네요. 우리 동네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마을 방송까지 해서 동네 애들을 전부 불러 모았습니다. 작은 촌동네 교회라 동네 사람들이 다 오기 때문에 동생 왜 안 데려왔어? 자, 동생 것도 하나 더 챙겨가. 그렇게 동생 것까지 2개씩 받아왔던 추억이 있었던 분. 이 사연도 저의 어릴 적과 약간 비슷한 느낌이 들어서 제가 한번 소개해봤고요. 어머니께서 일 때문에 서울에 계셨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한 2년 정도 못 뵀던 적이 있었어요. 서울에서 일하시고 돌아오시던 해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았던 시계가 카시오 시계였는데 오락실에서 점프 뛰는 펭귄 게임처럼 그거 알죠? 그 게임. 저도 어릴 때 오락실에서 엄청 많이 했었던 그 게임 기억납니다. 그 비슷한 게임이 시계 안에 들어있었던 야, 정말 멋진 선물을 받으셨는데 그런데 마지막에 반전이 있네요. 아이들의 부러움을 샀었던 게임기 시계, 그걸 누가 훔쳐가서 엄청 슬펐다는 이 마지막은 참 안타까운 결말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제가 다 마음이 아프네요. 자, 마지막 사연. 제가 받았던 크리스마스 선물 중에 가장 좋았던 건 저희 쪼미입니다. 쪼미는 반려견이었는데요. 국민학교 5학년 때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 한련 느낌이 나서 보니까 강아지가 제 배 위에서 얼굴을 핥고 있었어요. 아, 강아지를 키워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옛날에는 보통 강아지를 밖에서 키우긴 했지만 새끼 강아지를 데려왔을 때는 밤에 몰래 제 품에 안고 자던 기억이 있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요? 아, 너무너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도 반려견을 키우고 계신 분들은 너무나 공감하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 강아지 쫑이가 12살 되던 해까지 함께 살 수 있었습니다. 집 앞 하천가에 매일 저녁마다 풀어놓고 함께 달리기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와, 정말 이런 사연을 들으면 제가 가지고 있는 소장품들을 한 5개, 10개를 꺼내서 이렇게 사연을 적어주신 분들에게 다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자산이 좀 많았거나 했었다면 아마도 이 로버트 태권브이 이런 프라모델을 최소 10개, 20개는 준비해서 절반 이상은 다 드리지 않았을까. 야, 그게 상상만 해도 참 즐거운데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딱 한 분을 선정해야 되는 게 가슴 아프죠. 제가 후보군으로 뽑았던 이분들 중에서 선정한 베스트 사연글은 바로 명작 노블레스 이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크리스마스 날과 생일이 비슷하게 겹치기 때문에 선물을 하나밖에 받지 못했던 그 어릴 때 아쉬움을 지금이라도 이 태권브이로 달래보시라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다른 분들의 사연이 너무 와닿아서 그 중에 선정하는 게 저에게는 너무나 힘들었지만 제가 생각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하면 오히려 선택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저도 깊게 생각 안 하고 사연을 읽자마자 바로 뭔가 끌림이 있는 거를 선택한 것이니까 다른 분들의 사연이 부족하거나 한 것은 절대 아니니까 섭섭하게 생각지 말아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제가 선물을 하나 더 준비했다고 말씀드렸죠. 그 추가 선물은 2부 영상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의 마지막 선물, 이 팩맨 무드 등을 받으실 분을 추첨기로 뽑아보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등장하는 로또 추첨기. 1부 이벤트에 신청해주신 36분 중에서 조금 전에 사연으로 선물을 받아가시는 한 분을 제외하고 총 35분, 마지막 35번까지 포함해서 한번 추첨기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어떤 분이 당첨이 되실지 돌려볼까요? 연두색 공이 나왔습니다. 번호는 33번. 33번이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33번이면 배틀크루저, 이 아이디의 주인공이 당첨자가 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사연을 읽어보면요. 어릴 적 선물로 저는 호돌이 인형을 받았어요. 아, 너무 좋죠. 호돌이 인형. 크리스마스에 호돌이 인형 경기 종목별로 작게 만들어진 세트가 있는데 그 선물을 받고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옛날 88 올림픽 때 호돌이 캐릭터만큼 유명했던 게 있었나요? 지금 우리나라의 뽀로로만큼이나, 아니지, 뽀로로보다도 전국적으로 유명했었던 캐릭터였기 때문에 저도 그 호돌이 인형을 수집을 하려고 하는데 은근히 비쌉니다. 제가 드리는 이 작은 선물을 받으시고 다시 그때의 기분을 회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크리스마스에 받았던 선물 이야기를 적어주신 분들 중에서 한 분을 선정하고 그리고 추첨을 통해서 또 한 분이 선정이 되셨습니다. 멤버십 두 분과 함께 선물을 받으실 정보를 20세기 소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정성스럽게 포장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서 당첨이 되지 않으셨다고 섭섭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2부 순서가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제가 연말에 좀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최대한 빨리 2부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을 해서 여러분께 행운의 시간을 곧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선물도 하나 이 뒤에다가 살짝 놓겠습니다. 뭐 별거 아니지만 약간의 재미를 위해서 블러 처리를 했습니다. 다들 소년의 마음이 가슴 한켠에 어딘가에 남아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른인 척 해야 할 때가 참 많죠. 마음이 힘들어도 티를 잘 안 내려고 노력하고, 또 남자는 눈물을 흘려서는 안 된다, 그렇게 눈물을 참을 때도 많고요.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억지로 강한 척도 해야 되고, 네, 그렇게 우리는 어른인 척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윤여정 배우님의 말이 떠오르는데요. 나이를 좀 먹으면 어때? 나한테는 이 나이가 처음이잖아. 맞습니다. 우리 인생의 25년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경험하는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그게 무엇이든 간에 다 처음 경험한 거니까 실패해도 괜찮은 거 아닐까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잘 되었어도 자기가 노력한 것도 있겠지만 운이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다가올 2026년 저나 여러분들 모두가 처음 맞이하는 한 해가 될 겁니다. 또 실패하거나 또 생각지 않았던 힘든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올해보다 더 즐겁거나 예상치 못했던 행운이 나에게도 또 여러분들에게도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음으로 설렘과 기대감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면 참 좋겠습니다. 2026년은 경호년으로 붉은 말띠의 해라고 하죠. 불의 기운과 말의 역동성으로 새로운 시작과 경사가 가득한 한 해가 될 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소년의 추억 메모는요. 우리 모두가 처음으로 맞이하는 2026년 새로운 도전과 희망으로 그리고 소년의 심장으로 한 번 더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